청와대가 다음 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지금의 정전협정 상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자는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미국까지 동의를 해서 잘 마무리가 된다면 남북관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남과 북이 2차 실무회담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악수를 하는 순간부터 회담의 주요 순간들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전현주 우석대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셨습니까? 이제 8일 남았습니다. 8일 남다 보니까 점차 중요한 의제들이 정말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은데 이거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 종전협정, 그리고 지금 정전협정, 여기에 평화체제. 사실 뭐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 명확하게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수준이 그러니까 예. 조약이 있고 국가 간에 맺어지는 조약. 이건 아주 법적 구성력이 굉장히 강하죠. 예. 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조약이고. 뭐 물론 협정도 국가 간에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뭐 큰 구속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협정이 어떤 국가에서는 이제 국회 통과를 해서 그걸 아주 이제 강한 예. 이제 구속력을 갖도록 만드는 곳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냐는 그런 논쟁이 있는 것이고 선언도 그렇습니다. 우리 뭐 6.15 공동 선언도 있고 14 예. 선언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국회 통과가 그게 안 됐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은 그 최고인민이 통과를 했는데 우리 또 의회는 통과하지 안 했기 네. 때문에 구성이 없는 거. 그래서 선언은 또 말 그대로 선언이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자 하는 이제 어떤 그 신사적인 협정인데 예. 그것이 또 지켜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누가 뭐 제재를 가한다든가 시비를 걸 만한 그런 어떤 뭐 그 심판관도 없는 예. 거죠. 그래서 뭐 수준이 좀 다양합니다만은 어떤 조약이 가장 강한 것 같고 그다음에 협정 선언 이런 수준으로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종전 선언은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예. 그냥 이제 디클레이션 하는 거죠. 선언하는 겁니다. 남북한이 이제부터는 이제 전쟁 없다 그런 식으로 선언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 협정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정전 협정이 있고 또 평화 협정이 있는데 예. 좀 이제 그것은 이제 국가 당국자들이 만나서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제 평화 상태로 간다. 그러면 이제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정전 협정 같은 경우에는 1953년에 맺어졌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전을 통해서 예. 준수해야 될 사항들을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유엔을 대표한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 예. 대표, 북한 대표 3개국과 협정을 맺었었는데 그러듯이 평화협정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정전협정 당사자가 3개국이기 예. 때문에 크게 봐서 우리는 정전협정 당사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이 정전협정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 한다면 최소한 미국이 낀다든가 또 당연히 이제 중국도 끼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3자 내지 4자가 모여서 평화협정을 맺는 거죠. 앞으로 이 평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을 쭉 규정을 해 놓은 거란 말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평화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 협정을 포함해서 이 다차원적인 그 평화 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또 이행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을 체계를 만들어 넣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물론 뭐 주한미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미합동 군사훈련 문제 당연히 있을 거고 뭐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서 이 평화 체제를 공고히 할 건가, 이 평화 상태를 공고히 할 건가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예.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제 평화 체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네. 설명을 들어도 상당히 예. 어렵습니다. 천천히 한번 좀 풀어가 보시도록 하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한반도가 정전 체제인 상태인데 종전 협정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종전 선언을 좀 하려고 논의를 한다. 여기에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 설명부터 좀 일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됐잖아요. 전쟁을 멈춰놓은 겁니다. 그게 정전과 유사한 말이 휴전입니다. 예. 그게 전쟁을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간에는 한반도에는 지금 사실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률적으로 보면 전쟁 상태다 하는 예.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했어요. 특히 정전협정에 보면 예. 정전협정 62항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정전협정은 군사협정이거든요. 군사령관 간의 전쟁을 멈추는 협정이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정전과 정화의 조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합의에 따라서 예. 1954년에 제네바 평화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1990년대 중반에 한미가 공동으로 제안을 해서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중 사자가 만나서 네. 예. 제네바에서 회의를 했어요. 저도 그때 당시 대표로 단회 일원으로 참여를 해서 예.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그런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합의가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북한 핵 문제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북한의 주장은 미군 철수를 전제를 했어요. 결국은 합의가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그 내용은 남북 간의 기본 합의서도 있습니다. 92년에 거기에도 관련되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멈추어 놓은 상태를 아예 전쟁을 끝내고 완전히 평화로 가는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종전선언은 뭐냐? 지금 정전이니까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선언으로 그게 끝날 수 있는 것이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그러면 정전협정은 어떻게 되느냐? 종전선언하면 정전협정은 그냥 있는 거냐 없어지는 거냐? 그러면 정전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관련된 조치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다 정확한 표현은 종전으로 가기 위한 협상을 선언한다. 종전으로 가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는 선언을 이번에 하고 그 협상이 이루어지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협의들이 쭉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평화협정을 맺을 때 평화협정 전면에 자 지금부터는 정전협정이 끝나고 정전 상태가 끝나고 지금부터는 평화 상태로 들어간다. 지금부터 종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협정에 명시하고 그 평화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협정에다 담는 것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선언이나 협정이 평화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선언이나 협정을 맺기 전에 실질적인 평화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노력이 바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 그다음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들,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그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우선하고 그걸 문서와 협정으로 명시하는 그런 것이 바른 조치라고 보고 아마 그런 입장에서 청와대도 접근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6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정전협정을 하고 종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고무된 분위기도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또 우리가 종전 선언을 할 수도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종전으로 가기 위한 협상을 선언할 수도 있는 위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주변국들 그러니까 협정의 당사자나 아니면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은 과연 이걸 얼마나 좀 도와줄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좀 쏠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전협정 당사자는 분명히 아니죠. 우리는 이제 유엔군 일원으로 싸우고 유엔을 대표해서 이제 미국 대표가 정전협정에 서명을 크라크 대장이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제법적으로 보게 되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본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 전쟁 종식할 때도 평화협정 체결하는 그런 이제 과정도 보게 되면은 반드시 꼭 그 일치하지는 않아요. 모든 국제 이제 법에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는 직접적인 당사자 아닙니까? 한반도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평화협정에서 빠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종전선언을 하는 게 그런 건데 물론 남북한이 할 수도 있고 남북미가 할 수도 있고 남북미 중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저도 이제 그것도 이제 세부적인 단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직접 당사자가 예.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당사자가 우리 더 이상 이제 싸울 필요 없어. 사실상 우리 싸우지 않았잖냐. 전면전은 하지 않았잖냐. 말씀하신 대로 약 65년 동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건 종전 상태다. 사실상 이제 전쟁은 없는 상태 아니냐. 예. 따라서 남북한이 먼저 그것을 선언을 하고 그에 대해서 미국이 인준을 한다 할까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또 포함해서 동의를 하는. 그래서 이제 2+2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당사자 아니어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먼저 하면 야 쟤들이 정말 저렇게 사이좋게 지낸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도와주자. 그래서 이제 미국,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런 측면에서 뭐든지 자기는 도와주겠다는 것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그 사람들의 외교적인 목표입니다. 특히 남북한이 당사자가 돼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대해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큰 걸림돌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종전이라는 이 이야기가 그제부터 조금씩 나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이 종전선에 대한 논의를 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좀 긍정적인 뜻을 밝힘으로써 그게 보니까 폼페이오 국장이 그 당시 국장이었죠. 내정자. 폼페이오 내정자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어떤 대화가 오고 간 이후에 종전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을 텐데 걸림돌이 있을 거란 말이죠. 미국한테도. 그 걸림돌이 상당 부분 제거된 게 아니냐, 그런 암시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전협정의 당사자와 관련된 문제는 뭐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당사자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싸웠고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이 참전국을 대표해서 정전협정에 서명을 했고 우리는 정전협상에도 당사자입니다. 정전협상 2년 동안 있었고 거기에 5명의 대표석에 우리 대한민국 장군이 대표로 들어가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유엔군 사령관이 대표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이지 우리는 정전협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을 이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1953년, 54년 아까 말씀드린 제네바 평화회의에도 변형태 외무장관이 당사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제네바 회의, 90년대에 있었던 그 제네바 회의에도 당사자로서 사자 간의 당사자로 참여했어요. 가장 중요한 합의는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입니다. 기본합의서 5조에 남과 북은 현재의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 공고한 평화 상태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전협정을 준수한다. 라고 합의를 했어요. 남북 기본합의서,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한 기본합의서 5조에 서로가 당사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 정전협정을 평화 상태로,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주당사자로서 노력하기로 이미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뭐 이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질문, 폼페이오 국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서 무언가 얘기를 듣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준 청문회에서도 과거에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강경 태도를 취했던 폼페이오 국장의 그 발언 태도라든지 내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평화체제든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의 안보를 흔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협정과 선언이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 상태를 확실하게 만드는 우리 안보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일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북한이 한미 동맹을 흔들지 않고 주한미군이라든지 한미연합연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건 별개로 다시 말하면 이 지금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또 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지금 뭐 실질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전쟁이지만 우리가 6.25 전쟁 이후 벌써 70년 가까우는 세월 동안 전쟁이 일어난 것은 없으니 이걸 뭐 한번 선언을 해보자. 선언적인 의미로 그런 거는 할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림돌에 대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괜찮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현했다면
걸림돌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평화협정 체제로 가는 길도 함께 지금 논의가 되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게 비핵화가 좀 공식적으로 구체화되지 않고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평화협정 체제가 논의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한미 동맹이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기는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대신 체제 안전 보장을 해달라는 거죠. 예. 미국에 대해서. 그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종전을 빨리 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거. 이게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예. 하나의 그 약속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물밑 접촉을 통해서 북한도 미국에 그걸 요구했다는 거.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달라고 하는. 예. 그래서 북한의 안보를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금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 비핵화 북한이 먼저 선 비핵화는 아닐 거 아닙니까? 먼저 핵을 리비아식으로 다 포기하는 건 아닐 예. 거란 말이에요. 핵을 포기한다고는 선언을 하지만 그리고 또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큰 틀에서 비핵화와 체제 안정을 이렇게 교환을 하는데 예.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 종이 사인해가지고 체제 안전 보장해주겠다. 그건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예. 김정은이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역시 평화협정을 체결해 주는 거 그걸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 근데 비핵화가 안 되면 뭐든 해주면 안 된다? 그러면 똑같은 반복이죠. 과거의 반복. 그래서 동시 행동에 의해서 비핵화하는 그런 과정과 체제 안전 보장해주는 그런 과정. 이것이 같이 가야 김정은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트럼프도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